시절에 의대 졸업인데 특히나 네. 미국 유학은 좀 흔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셨죠. 어쩌다가 유학을 가시게 됐나요? 그때 제가 이제 하우스보이를 하다가 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에서 이제 스페셜 가드 그러고 이제 이 보초 쓰는 겁니다. 예. 월급이 좀 많아요. 어. 근데 그걸 이제 자원을 해서 내가 거기에 합격을 해서 미군 부대 보초원. 보초. 그 이제 보초를 쓰는데 공항 삑 돌아가면서 이제 보초를 쓰는데 뭐 워낙 추우니까 이렇게 비행장에 가면 유도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내릴 때 비행기 소음 유도등이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면 좀 덜 추워요. 거기 있다가 그만 깜빡 뭐 잠이 들었던 어이고. 거겠죠. 그랬더니 뭐 집사가 꽝꽝 그러고 이제 밖에 나갔더니 이제 수위를 도는 거죠. 이렇게. 예. 도는 그 사정한테 뭐 그렇게 뭐 나를 아주 못쓰게 그렇게 때린 건 아니고 그냥 야 잠 깨라 하는 그런 정도로 이 덩어리를 이 회초리 말 회초리 같은 거 그런 한 겨울이니까 우리 그때 뭐 네이버도 없고 뭐 이 혼껍데기 입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뭐 집에는 이야기 못 하고 그때 우리 집에 피란 온 형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삼형제가 왔는데 제일 마지막 형이 서울대학 상대를 다녔는데 그 이야기가 야르마 네가 그게 좀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거든. 난 앞으로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 명문. 예. 그래서 나 그때 뭐 그런 대학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난 또 서울대학도 이렇게 유명한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참 그런 거가 그러고 항상 뭐 내 머릿속에는 그래도 그 대학 무슨 기사가 나오면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읽어보게 되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 가려면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참 우리가 아주 재수가 있었죠. 미국에 의사가 워낙 모자라니까 외국 의사들한테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합격하면 미국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래도 용케 내가 재수가 있게 붙으셨구나. 합격을 해서 이제 미국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신과 전공의로서의 공부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인턴도 이제 그 톨리도라는 거기서 인턴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예일 대학에 정신과 수업을 하러 간 거죠. 거기서 전공하신 게 사회정신의학이에요. 정신의학 가운데서도 앞에 사회가 붙은. 이건 왜 선택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우리 그 예일 대학에는 립튼 교수라고 이분은 이제 중공에서 세뇌를 받은 사람들 주로 이제 미셔너리 계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뇌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세뇌가 됐다 싶으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홍콩으로 건너와요. 그러면 이제 이 립튼 교수는 홍콩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넘어오면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뭐 국가적으로 모두가 정말 세뇌를 하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이 공산주의적 사상 세뇌 이런 거군요. 그게 역사적으로 처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북 동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내가 참 이 양반한테 내가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정말 통일이 되고 난 후에는 이북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체주의 국가가.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에 립튼, 마침 그 양반도 예일대학 교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원해 갔죠. 그게 결국은 사회정신의학,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정신과적 치료들이 생기는 것 이런 거로군요. 또 아마 그런 공부를 하고 오셔서 우리나라의 화병이라는 존재 같은 것도 눈에 딱 보이셨을지 몰라요.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 개인이 사회 정신병에 걸리면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되죠. 근데 사회가 정신병에 걸리면은 이 국가에서 왜 우리 나라에 이런 병이 많을까? 국가에서 연구를 하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사회정신의학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사회적으로 병에 걸려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세로토닌 문화원을 하는 것도 사실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폭발하고 그렇잖아요. 막 보복 운전하고 예. 뭐 묻지마 살인도 있고 하는 그게 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조절을 잘해야 되는지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너무 흥분이돼서 안 되고 네. 또 너무 가라앉아서 자살이 또 우리가 제일 많잖아요. 많죠. 그래도 안 되고 이제 그걸 조절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나오는 겁니까?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은 이제 뭐 약을 먹어도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잘 안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세로토닌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을 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괜히 구름 끼는 날 또 무슨 뭐 비 오는 날은 기분이 좀 침울하잖아요. 더 우울해지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햇빛이 없어서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리드미컬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걷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한 블락을 잘 걷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이게 리드미컬한 운동,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걷기. 이게 걷기고. 그럼 뭐 북을 치는 것도.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을 위해서 북클럽을 만들어 준 것도 사실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 북클럽이 책 보는 북이 아니고 두들기는 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난타. 예. 그러니까 우리 난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지치고 시달리니까 이 북을 두드리면 막 스트레스가 그렇죠. 해소가 되고 또 이렇게 규칙적인 리듬 운동을 하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로토닌은 행복 물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참 행복할 때 우리 뇌 속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힐링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이 힐링이 되면은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의 양이 아주 증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치유되는 겁니다. 예. 그 세로토닌이 증가돼서 행복해지고 편안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분노 조절 장애 그렇습니다. 이런 게 극복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화병도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성하는 기본은 햇빛 보고 걷기 이거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뭐 잔잔한 게 몇 가지가 감사 드리는 거. 감사?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포옹을 하고 그루밍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정말 세로토닌이 이제 충분히 분비가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다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뭐죠?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에 빠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또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감사를 내가 베풀거나 또 내가 감사를 베풀어 받거나 그때 그 두 사람 사이는 마음이 참 편합니다. 들을 미우면서 싫으면서 감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못하죠. 그렇게 이제 감사라는 것도 따지면 종교도 전부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절에 가면 나무아미 다울 부처님에게 감사하라. 그게 따지고 보면은 이 종교도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순간은 참 마음이 서로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세로토닌 상태입니다. 그걸 또 분비를 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끌어안는 행동도 좋다고요? 이 소위 흑역을 한다든가 또 이 악수를 한다든가 뭐 친구들끼리 어깨동무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글쎄요, 요즘은 비접촉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신체 접촉 이것도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그렇습니다. 애정의 어린 신체 접촉 이건 아주 참.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나무를 끌어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연 속에는 자연은
세로토닌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는 것은요. 산에 가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산에 가면 굉장히 인심도 좋아집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자기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도와도 주고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세로토닌 덕분입니다. 또 산에는 항상 리드미컬한 이 개울물 소리도 새 소리도 있고 새 소리, 리드미컬한 바람 소리, 물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로토닌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되죠. 네. 그래서 또 만드신 게 힐리언스 선 마을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처음에도 언급하셨던 강원도 홍천에.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산세 좋은 곳에 들어와서 네. 햇빛 아래 많이 걷고 좋은 사람들하고 끌어안고 이러다 보면 그냥 저절로 세로토닌은 나온다. 정 교수 딱 말씀 다 그죠? 하셨습니다. 예. 그런 공간을 아예 하나 만드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제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거기는 아무런 의학 시설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기는 예방 의학입니다. 그렇게 생활 습관을 우리가 좀 개선하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는 이제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가령 좀 멋있게 우아하게 그렇게 살자. 이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참 필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그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발로 걸어 다녀야 된다. 그다음에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이제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목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를 지내든 이틀을 지내든 그런 목표를 위해서 당신의 생활 습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적어도 순전히 예방을 위해서 정말 그런 시설을 만든 것은 세계에서 제가 처음입니다. 힐리언스 선 마을이. 이게 처음입니다. 거기 와서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자기 생활 습관과 태도를 바꾸자 했는데 제 1번에 멋있고 우아하게 늙자 이거죠. 특히 그걸 왜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지 사람이 좀 멋이 있고, 풍요가 있고, 우리가 너무 여유 없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 은퇴를 했으면은, 이제는 정말 좀 멋있게 좀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이 스트레스에 사회적인 직업의 프레셔에 쫓겨 있었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살 때가 정말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옷도 좀 멋있게 입고, 그렇죠. 우아하게 살자. 내가 돈을 많이 쓰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좀 우아하게 그렇게 좀 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은퇴하고 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또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굉장히 많아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저는 지금도 지하철 요금 돈을 내고 탑니다. 원래 안 내셔도 되잖아요. 저만 내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내고 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아직도 나는 사회에 내가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내가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인식은 이게 인간의 정체성과도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을 현역으로 뛰어야 되고 또 리벌로 걸어 다녀야 되고 요즘 우리는 잘 걷질 않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고. 그러니까 자꾸 걸어야 또 그게 운동이 돼서 세로토닌도 분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정말 아침에 신선한 태양을 받으며 20분만 걸어라. 그러면 정말 다른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멋있고 정말 화려한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왼종일이 기분이 좋습니다. 세로토닌이 넘쳐나니까요. 거기 또 하나 치매에 걸리지 말자가 있는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안 걸리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역시 똑같아요? 세로토닌 많이 나오면 치매 안 걸려요? 그렇게 이제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뛰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령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정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의사들이라는 건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가 그 업을 넣으면 몰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상은
새로운 지식이 뭐 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 네. 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젊음과 건강의 비결입니다. 사실은요. 예. 끝없이 공부하면 치매도 안 걸린다. 안 걸리죠. 예.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만 하면 확실하게 치매에 걸리는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확실하게 치매에 걸립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쉴 때는 좀 쉬어가면서 좀 인생을 좀 멋있게 네. 특히 이제 이 후반 인생 우리 축구 시합도 그렇잖아요.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봐야 후반전에 한 골 미으면 이게 끝입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후반전을 좀 멋있게 살자. 그것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은 그저 자기를 돌아볼 틈도 없이 자기를 혹사하고 그렇습니다. 운동도 전혀 안 하고 예. 건강관리도 못하고 그러다가 일이 딱 끝나는 뭐 퇴직했다 뭐 했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예. 그냥 할 일 없이 있고 이게 치매에 걸리는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그동안에 책 쓰신 것만 해도 100권이 넘으시잖아요. 넘죠. 치매 걸리고 싶어도 걸릴 틈이 없으신 거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계속 이 사회를 향해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쓰신 책을 보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한 인생의 지혜를 담았다. 예. 이게 그저 아우슈비츠를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쓰셨다면서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래요. 우리가 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취업도 잘 안 되죠. 그리고 참 이 중소기업 그 영세 사견들의 생활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우슈비츠보다는 낫지 않느냐. 물론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요. 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숭고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제 그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고 또 인생의 의미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슬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네. 그런 뜻에서 내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책을 내가 우리 박미 교수하고 상미 교수하고 같이 쓴 겁니다. 근데 그 아우슈비츠를 특별히 떠올리신 게 아마 이 박사님께서도 아우슈비츠의 경험담을 누군가 이야기한 책을 읽고 거기서 뭔가 느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은. 그거 어떤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제가 이제 이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갔는데 그때는요, 전쟁 때니까 뭐 책방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이 가게 책을 자기 보던 책을 몇 권이나 놓고 네.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책을 일본 책인데 그 책을 이제 뽑아 보니까 그때는 정말 다 힘들었잖아요. 전쟁 때 피난 오고 하고 이때 야 그래도 거기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느냐. 아우슈비츠보다 한국 전쟁 하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나 용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는 그때는 정신과 공부가 전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다녔던 대학은 더했고요. 그러나 그래 가지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누가 한 시간에 200불, 300불 내고 몇 년을 받을 한국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주임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임 교수가 마치 한국제를 참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는군요. 네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네가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은 그 교수 밑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네가 이름을 다 적어오더라. 내가 보내주마. 그래서 내가 3군데를 다녔습니다. 있을 때 연락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나한테 참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된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돌아서는 제가 어디에 배속이 되냐면은 암 환자 병원에 제가 배속이 됐어요. 안병동. 그러니까 안병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암은 3대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다음 수술 치료. 예. 그래서
그분들이 회전을 하면 정신과 의사가 따라가요. 그래서 뭐 암 환자 치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걱정거리, 현실적으로 재발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심해서 병원 생활을 또 못할 정도로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암 환자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훨씬 더, 이 주치의보다 제가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예. 나는 이과, 저과 갈 때 전부 다 따라다니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면역에 대해서는 아주 그때부터 정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암은 면역이 이긴다 하는 책을 썼고, 또 이번에 이제 이 또 코로나 이전에 제가 쓰고 있었던 이것도 이게 면역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곧 나옵니다. 네, 네. 우리 박사님이 아까 모든 국민들, 사람들이 병원 안 가도 되는 세상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목표 이룰 때까지는 늙지도 못한다고 하셨죠? 그죠? 늙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사셔야 되겠는데요. 그래. 계속 우리 옆에서 건강하게 좋은 말씀 좀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린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우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우리 이시연 박사님이 코로나, 이거 전 세계적인 현상 어쩔 수 없다. 우리 인정하자 이 말씀부터 하셨네요. 우리도 한번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